BC 194년부터 BC 108년까지가 위만조선인데 이 위만조선에 대한 특징을 몇 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위만조선의 성격을 물어볼 때 보통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의 계승이다? 근데 이 단군조선의 계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정황들이. 그 정황들을 보통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위만이 처음에 여기 망명을 해올 때,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올 때 얘 복장이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고조선 사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사료니까 오랑캐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랑캐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흰 옷. 그러면 결국 위만이 처음에 남하할 때부터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위만이 옛날에 살던 조선족일 가능성도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동이족의 분포 지역을 보면 옛날에 살고 있던 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조선족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너무 억지스러우면 이렇게 봐도 좋죠. 위만이 망명을 해올 때 기화의 제스처를 정확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조선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뭐 어떻게 가든 간에 상관없어요. 망명을 할 때 위만이 망명 시 상투를 틀고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오랑캐 옷이라고도 나온다. 다 맞다고 해주시면 돼요. 중국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억지스러우면 선생님 이거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억지스럽지 않아요.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고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근데 나라 이름을 안 바꿔요. 그냥 뭘 그대로 사용해요? 조선을 그대로 사용하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고조선을 그대로 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충분히. 국호를 조선 그대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의미가 있는데, 과거 토착민, 그러니까 고조선에 살던 토착민들을 그대로 고위 관리로 계속 등용시켜요. 토착민을 고위 관리로 등용시켰다는 것은 위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단군조선을 뭐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위만조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위만조선 때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위만조선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본격적인 보급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철제 농기구도 만들어질 것이고 철제 무기도 만들어질 테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증대되고 생산력도 증대되고, 그 다음에 철제 무기들이 만들어지면 영토도 확장되겠죠. 전쟁에서 이길 테니까. 영토 확장이라. 그 다음에 중앙 정치 조직도 정비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앙 정치 조직이 정비된다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이 관직들이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중앙 정치 조직이 정비되는 건 중앙 집권화가 되는 거 아니면 중앙 집권화와 중앙 정치 조직 정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중앙 집권화가 된다는 것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을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은 중앙 부서를 정비하는 거고, 중앙 집권화를 이룬다는 것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저 끝에 있는 분들도 제가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앙 집권화 되는 거고,
중앙 정치 조직이 정비되는 것은 중앙 정치 조직이 정비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소리야? 무당 같은 소리가 나는데? 중앙 정치 조직. 정비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중개무역이 일어나는데 이 중개무역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밑에다 그림을 좀 그릴게요. 중개무역 부분은 지도를 그리세요. 자,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보고요. 영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이 있었죠. 한. 진한 교책이니까 여기는 이미 뭘로 바뀌어 있는 시기예요? 한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기가 랴오어고. 근데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예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밑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진을 남방진이라고 하거든요. 남쪽에 있는 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했다는 것은 예와 진이 한과 직접 교역을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와 진의 물건을 누가 사서 위만조선이 사서 누구에게 주고 한나라에게 주고 한나라의 물건을 위만조선이 사서 예 진에게 주고 이러면 중개무역이죠. 오케이? 이 이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들.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 진이 철기시대가 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 알고 있는 이게 마한, 변한, 진한으로 바뀌죠. 사만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쓴다니까? 한 왕을 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사만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 나라가 뭐였어요? 그래서 진왕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한왕, 진왕. 진이 여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해봐야 될 게,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런 중개무역이 이렇게 펼쳐지고 위만조선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보면 누가 열받겠어요? 누가 열받겠어요? 얘 지는 뭐 열받으면 어떡할 거야, 지가. 그게 중요해. 알겠어? 역사에서는. 열은 똑같이 받겠지만 지가 열받아서 어떡할 거야. 한이 열받으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중간에 해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의 장점 때문에 꼭 멸망하거든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뭐 하다 죽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위만조선은 뭐로 발전하는 나라예요? 중개무역으로. 이 중개무역 때문에 누구의 침략이 일어난 거예요? 한의 침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에서. 원숭이가 죽는 확률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수의 풍모. 나중에 제가 원효대사 할 때 얘기해 드릴 텐데 고수는 절대 자기가 고수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고수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고수의 특징은 첫 번째, 말을 하지 않죠. 고수가 말하는 거 봤어요? 막 나 싸움 잘해 막 이러고 다니나요? 고수가? 그리고 일단 옷의 형태도 이상하죠. 옷도 이런 무채색 계열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야광색 이런 거 안 입고 다니죠. 고수가 빨간색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또 빨간색 옷 입으신 분들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고수의 특징은 대중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딱 숨겼을 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중개무역 때문에 한이 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보세요. 한과 고조선의 대립. 이것 때문에 이제 한과
누구의 대립이 일어나요? 고조선의 대립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던 이 예나라에 남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남녀가 이 예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중개무역에 의해서 예나라도 굉장히 압박을 받으니까 예나라가 한나라에 투항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압력을 예나라가 받으니까 얘가 어디에 투항해버려요? 한에 투항을 하니까 한은 땡큐죠. 그래서 이 예나라 요 지역에다 창해군이라는 자신의 지방 행정구역을 설치해버려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만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우고왕 때 벌어진 일이에요. 창해군 설치가. 뭐 설치? 예나라의 남녀가 한에 투항하자 예나라 영토에 창해군을 설치해서 고조선을 압박했다. 뭐 내용은 이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한과 고조선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창해군 설치.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뭐 설치?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연도수를 BC 128년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BC 128년이면 이것도 위만조선 때 있었던 일이네요. 어? 이게 실제로는 우고왕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 쓰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 계속 쓰셔야 돼요. 위만조선의 이제 멸망인데 이 위만조선의 멸망은 한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한 무제의 침입. 옛날에 시험에 한 문제라고 나와서 이게 틀린 걸로 정답인 적도 있어요. 한 무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무제의 침입. 초기에는 고조선이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전쟁 초기 고조선이 승리를 한다. 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하고 고조선이 이깁니다. 한 전쟁이 1년여 정도 되자 고조선 지배층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고조선 지배층의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이 내부 분열 과정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자. 아니다. 끝까지 싸우자. 뭐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온건파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한나라에게 항복하자. 강경파는 끝까지 싸우자. 뭐 이런 거죠.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계상 3이라는 인물이에요. 니계상은 상경대부 대사할 때 그 상이에요. 관직명이고 사람 이름은 뭐였고? 3.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계상 3이라는 사람이에요. 강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었던 우고왕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조선의 최후 항전을 이끌었던 성기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성기 이런 장군이 강경파에 해당돼요. 근데 결국 이 지배층 내부 분열 과정에서 니계상 3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우고왕을 죽이죠.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요? 살해합니다. 우고왕 피살이죠. 우고왕은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우고왕은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결국 우고왕 피살이 고조선이 멸망된 겁니다. 우고왕이 피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고 왕검성이 함락된 거는 고조선이 멸망한 거예요. 요게 BC 108년이라는 일. 예. 그리고 이 이후에 누가 끝까지 싸움을 하는 거야. 고조선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조선을 버릴 수 없다. 라고 해서 끝까지 싸웠던 인물이 누구야? 성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함락 이후에도 성기 장군은 계속 싸움을 했던 거죠. 성기 장군의 최후 항전이 펼쳐진다.